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4일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22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12번째 장인데요. 사실을 확인하라. 여기에서는 이제 피터 린치가 직접 해당 종목에 대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식 중개인 그리고 또 해당 회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기업 방문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내 가는지 그 사례들을 꼼꼼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펀드 매니저는 불리한 점도 많지만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이점도 많다. 많은 회사가 내게 자기 회사 주식을 100만 주 정도 매입해 주기를 바라며 정보를 줄 때는 내 인기가 하늘로 솟는 기분이다. 나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회사들을 방문한다. 회장, 사장, 부사장, 분석가들이 내게 자본 지출, 확장 계획, 비용 절감 방안, 미래 실적에 관한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동료 매니저들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임원진들이 자본 지출 그리고 확장 계획, 비용 절감 방안, 기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일단 알아둔 상태에서 플러스 미래 실적에 관한 각종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동료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 또한 이제 자기가 들은 얘기도 서로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정보가 쌓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방문할 수 없으면 회사에서 나를 찾아온다. 그런데 내가 입수하는 유용한 정보는 모두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죠. 투자에 관한 온갖 정보는 투자자들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들은 이제 거의 모든 정보를 투자 설명서, 분기 보고서, 투자 설명서, 그리고 또 분기마다 제출하는 분기 보고서가 있겠죠. 분기 보고서, 그리고 연례 보고서,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산업협회도 협회 질을 통해 전반적인 업계 전망을 발표한다. 기업들도 아마추어 투자자에게 기꺼이 회사 뉴스레터를 보내준다. 때로는 이 자료에서 제법 유용한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다. 물론 공개된 정보보다는 소문이 훨씬 더 흥미롭다. 그래서 사람들은 굿이어의 공식 발표보다 굿이어에 뭔가 진행되고 있더라 라는 식당에서 주어드는 토막 대화에 더 무게를 둔다. 출처가 신비한 조언일수록 설득력이 더 강하다 라는 옛 현인의 말은 지금도 통한다. 투자자들은 임박한 재앙의 조짐을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벽에 귀를 기울인다. 아마도 연례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에 극비라고 새겨진 스탬프를 찍거나 갈색 포장지에 싸서 보내면 읽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연례 보고서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는 주식 중개인에게 묻거나 회사에 전화하거나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기초 조사를 해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 중개인에게 물어보거나 회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심지어 방문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주식 중개인은 과거에 이제 많이 사용됐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과거의 내용들이 직접 전화해서 전화 거래를 하고 그랬던 과정에서 주식 중개인의 역할이 꽤 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회사에 직접 전화하는 부분부터 조금 더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라. 전문 투자자들은 회사와 전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이지만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이제 하고 싶은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홍보팀에 전화를 하라. 그러면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회사 홍보팀 전화번호는 주식 중개인이 가르쳐 줄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묻는다면 기꺼이 견해를 나누고자 할 것이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장과 직접 통화할 수도 있다. 만일 홍보팀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면 내가 지금 2만 주를 주식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량을 2배로 더 늘려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하라. 또한 주식을 증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슬쩍 흘려보라.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다. 적극 권고할 방법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하얀 거짓말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발각될 가능성도 전혀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회사로서는 전화를 건 투자자가 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주식을 증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한 덩어리고 섞여 있어서 누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해야 할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첫 마디부터 주가가 왜 내려갑니까? 라는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내가 초보자라는 사실을 단박에 들키게 된다.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주가가 왜 내려갑니까? 이것이 이제 초보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회사에다 전화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회사는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대개의 경우 회사도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익도 좋은 주제가 되지만 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올릴 예정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연봉을 묻는 것만큼이나 무례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는 회사의 내년 이익에 대해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처럼 미묘하고 간접적인 형식을 취해야 한다. 독자도 이제 잘 알겠지만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예측의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 확신할 수 없다. P&G의 경우처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도 있다. 이 회사는 82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100개의 브랜드 이름으로 107개 국가에 판매하므로 대체로 이익 오차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놀즈 메탈스는 이익이 모두 알루미늄 가격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익을 예측할 수가 없다. 펠프스 도지의 내년도 이익 전망을 묻는다면 아마 회사는 도리어 앞으로 동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되물을 것이다. 투자자가 빈틈없이 준비한 질문들에 대한 홍보팀의 답변이야말로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알짜 정보이다. 홍보팀의 답변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 타가메트라는 약품이 스미스 클라인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면 이 또한 회사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회사는 타가메트의 최근 매출 실적까지도 제공할 것이다. 굿이어 타이어의 주문이 실제로 2달이나 밀려 있고 타이어 소매가
타이어 소매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는가? 올해 새로 문을 연 타코벨 매장은 몇 개나 되는가? 버드와이저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올랐는가? 베들레헴 철강은 현재 공장을 전면 가동하고 있는가? 회사는 케이블 TV 부동산의 시가를 얼마로 추산하는가의 질문의 줄거리가 잘 정리되면 질문만 보아도 점검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방금 질문들에 대한 점검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질문들은 투자자가 직접 조사했음을 암시하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난 연례 보고서를 보니까 부채가 5억 달러 감소했더군요. 추가 부채 감축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보다 더 진지한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다. 미리 준비한 질문 목록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질문 2가지로도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올해 회사의 긍정적인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올해 회사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회사는 작년 조지아 공장에서 1,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 공장을 폐쇄했다고 말해주거나 비효율적인 사업부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했다고 알려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신제품이 도입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1987년 당시에 스털링 드러그의 홍보팀이라면 아스피린에 대한 최근 의료보도 이후에 매출 증가 여부를 알려줄 것이다. 부정적인 요소의 예로는 노무비 증가, 주력 제품의 수요 감소, 새로운 경쟁사 출현, 달러 약세로 인한 이익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회사가 의류업체라면 올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도 있다. 끝으로 투자자는 대화 내용을 부정적 요소 3가지, 긍정적 요소 4가지 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상황이라면 회사 측의 답변을 통해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예상 밖의 사실, 즉 겉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쁜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 예상 밖의 사실은 주식을 거래할 때 큰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전화 10통화에 한 번꼴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곤 했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회사에 전화할 경우 열의 9은 구체적인 상황을 들으며 회사의 침체 이유를 확인하게 되지만 열의 하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낙관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 전화한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산술적으로 이와 같은 뜻밖의 사실을 전화 100번을 걸면 10번, 1000번을 걸면 100번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 많은 전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종목을 1000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전화를 1000번 걸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다음 챕터에 이제 회사의 말을 믿어도 되는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홍보팀에 연락해서 들은 말이라면 정확하다고 믿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챕터의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수식어에 대한 차이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소개를 계속 해드리기는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접 본사에 방문해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표자를 직접 만나봤을 때 또 현장 점검을 해봤을 때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